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원TV입니다. 북한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렸네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우리 한국에서 월남전 때 파병한 것을 비교하면서 이게 같은 것이 아니냐, 즉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월남전 파병은 명백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북한의 이 군사적인 도발, 예를 들면 평양상공에 대한민국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다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든지, 이 모든 상황들이 북한 내부 정세에서 김정은이 말한 두 개의 국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남승자 현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아이디이기 때문에 본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보고 너무 가슴이 찡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강 교수, 60년대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것은 아시다시피 북한보다 국력이 부족했던 우리가 북의 남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서 월남으로 보내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미리 눈치챈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군 대신 우리가 그 역할을 맡고 미군은 한국에서 북의 남침을 저지해달라는 것이었고, 지금 북의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의 보충을 위한 것이니 60년대 한국의 파병과 21세기 2024년의 북의 러시아 파병과는 그 이념에 있어서 따져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60년대 월남을 다녀온 노인이 가방끈은 비록 짧지만 몸으로 겪은 것이기에 보다 피부에 닿는 겁니다. 외람되니 이런 측면에서도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먼저 이 남승자 현자 되시는 선생님, 60년대에 월남 파병을 가셨는데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서 청춘을 바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이 베트남 다낭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모아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우리 아버지들이 싸웠던 그 전적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낭과 호이안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장소들을 제가 찾아갔죠.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베트남 전쟁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현장에서 저는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초반의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낯선 나라에 가서 목숨 바쳐 싸웠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베트남전 참전 전후회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죠. 이러한 규탄 대회를 개최한 것이 정말 이 애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전 파병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승자 현자 되시는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베트남 전쟁 때 파병했던 그 당시는 미소 간의 냉전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간에 대립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남하를 막는 것, 더군다나 60년대는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전후 복구 시기에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었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킬 경제적인 동력은 아무것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야욕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한 게 어떤 시기보다 강력히 대두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 베트남 파병이 결정이 되죠. 1964년 9월에, 그러니까 딱 60년 전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정확히 60년 전인데요. 제1이동 외과병원 병력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65년 2월 공병부대로 주축이 된 비둘기 부대를 파견하고, 전세가 악화되자 10월에 명호부대를 비롯해서 청룡부대로 이어지게 되는 전투병을 파병하게 됩니다. 8년여 동안 약 34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신 상태입니다. 평균 나이는 그때 20살로 잡아도 벌써 60년 전이니까 거의 80세가 다 되어가는 연로한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
그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겠습니까?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월남전 파병 명백히 다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당시는 미소 간의 냉전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즉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진영 간의 세력 전쟁이 있었던 당시였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갈라져서 북베트남의 이 공산 정권이 남베트남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 명예롭게 참전했던 것이 바로 월남전 파병입니다. 남승자 현자 되시는 분이 댓글을 통해서 말씀 주셨듯이 그 당시에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뺀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시키면서 이 안보를 지키려 했던 거죠. 또 하나, 베트남이 공산화된다면 이 동남아 지역, 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공산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단순하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참전했다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는 제2전선이 여기에서 형성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파병하고 있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21세기의 침략 전쟁을 러시아가 한 거죠. 그 전쟁에 지금 이 북한군이 파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거는 월남전 때 파병했던 것은 자의에 의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을 의무나 강제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에 의해서 모집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 비해서 북한은 지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병력이 투입이 된 겁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북한 내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갈 사람들을 모집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 돈을 갖고 국가 경제를 일으켰듯이, 아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서 그 돈을 받아서 경제를 일으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다르죠. 월남전 때 파병을 갔던 분들은 보상금 가운데 국가에 기속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받는 이익은 철저하게 보장이 되었던 거죠.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해서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개인의 온전한 몫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 노동자들, 그들이 해외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해외에 갈 기회가 없는데 그나마 해외 파견 노동자라도 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액을 다 착취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들에게 수당이라든지 개인적인 보상이라든지 이게 주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월남전 파병 때 우리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차관을 받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그 차관을 가지고 우리는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깔 수 있는 비용이 여기에서 나왔고, 또 한국 경제의 가장 핵심인 포항제철, 구미전자공단, 창원기계공단, 이런 모든 산업화 시설을 만들 수 있는 피값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최악의 독재 정권입니다.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권에 대한 말 한마디 잘못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북한 독재 정권이라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이 차관을 받았다고 그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북한에 보여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청년들이 마실 물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뭐라고 선전합니까? 인민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민들을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을 위하여,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그렇게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까? 자기의 정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정권 독재 집단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10대, 20대의 청년들의 목숨값을 자신의 정권,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엄연히 월남전 파병과 이 북한군 파병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월남전 파병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월남 파병 목숨을 잃은 분들과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분들을 국가 영웅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부러웠던 것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묘비가 마을 곳곳 어디에나 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 월남 파병 용사들 국가 영웅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정말 목숨값으로 오늘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경부선을 달립니다. 만약 그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인 발전과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참전 유공자들의 피땀 어린 수고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민간인 학살자로 규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은 베트콩이 게릴라 전술로 했기 때문에 정예 군인들이 총격전의 양상이 아니었던 거죠. 민간인으로 위장한 베트콩들이 땅굴에서 숨어서 활동을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목숨 바치며 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지금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학살자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전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은 10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까지 내렸었죠.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희생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남 참전 용사들은 국가의 영웅으로 대우는 못해줄 망정 자신들을 민간인 학살자로 규명하고 있다는 그러한 치욕감으로 가슴 아파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계속 그런 가짜 뉴스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청춘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이제 여든 되시는 분들이 명예를 위해서 가짜 뉴스와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성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족은 또 어떻겠습니까? 베트남 참전에 파병했던 분들의 그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가 국가 영웅이자 참전 영웅이 아니라 민간인을 학살한 학살자라는 이름으로 됐을 때 얼마나 치욕스럽고 가슴에 붕괴함이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후대 세대들이 6.25 참전 용사들과 베트남 파병 용사분들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값을 바쳤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월남전 파병과 북한군 파병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상처를 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규탄 대회를 연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는 바로 이때, 그리고 월남전 파병이 정확히 60년을 맞는 바로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이 피땀 어린 노고와 수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은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